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식 날 정리된 책상 위에 놓인 꽃다발과 박수.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5세,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 성공한 삶이라 믿었지만 퇴직 이후의 현실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부장까지 했으니 노후는 편하겠네요. 하지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할 줄 알았던 노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를 떠난 순간 세상에서도 잊혔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전자업계 대기업 부장 김종만 씨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넓은 집의 거실을 서성이다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고 아내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직책으로 존재했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구나.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그가 내민 이력서는 대부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연봉은 높았던 이력을 가진 중년 퇴직자는 재취업 시장에서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차렸다가 8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LG그룹에서 28년을 근무하고 퇴직 후 소자본 창업을 선택한 56세 조성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전부 털어 7천만 원으로 조그만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셔본 수많은 커피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품질 중심의 전략을 세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지는 애매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혼자 새벽부터 나와 문을 열고 늦은 밤 문을 닫았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손님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만에 결국 폐업. 남은 건 임대 계약 위약금과 탈진한 몸,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력감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2년 차 편의점 야간 알바 중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기업 물류부 출신의 54세 남성 박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년보다 5년 빠른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보너스와 퇴직금이 합쳐져 1억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쥐었고 이 정도면 23년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준비도 없이 충전만 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생활비는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결국 지금 그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존심은 진작에 내려놨죠.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공감과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 이 세 사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50대 중반의 퇴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점점 구조 조정이 일상화되고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정년 보장의 상징이 아닌 이제 곧 나갈 사람의 표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단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끝은 위의 세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밖에 나는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 없이 떠난다면 남는 건 막막한 하루하루뿐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50대 퇴직 후 생존 전략. 재정 계획은 퇴직 5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정 비주거, 교육, 보험 등부터 줄이고 생활비 규모를 실제 은퇴 시뮬레이션으로 맞춰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원한다면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자격증이나 실무 중심의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재취업은 직책이 아닌 실무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막 커리어를 위한 검증된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작정 창업하지 말고 최소 6개월 이상 현장 경험 또는 교육 과정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은퇴 후 창업의 80%는 2년 이내 폐업하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든 부장까지 갔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묻고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55세 퇴직자의 현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물음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가장 먼저 닥치는 현금 흐름 공백 문제. 많은 퇴직자가 퇴직 직후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은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지출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지죠.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대비도 없이 지내게 되면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 팁. 퇴직 5년 전부터는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기록하고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계산해 보세요. 이후 매달 월급 없이도 살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 패턴을 조정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퇴직금 창업의 위험 실패율은 무려 70% 이상. 많은 중년 퇴직자들이 창업을 선택합니다. 카페, 편의점, 무인점포, 식당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지만 문제는 준비 없이 덤벼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1.6%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시장 경험 없이 단지 노후 대책으로만 창업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용 팁.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최소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고 싶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인근 카페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진입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수익 구조가 복잡하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재취업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은 경력보다 나이를 먼저 봅니다. 50대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 비율은 매우 낮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저임금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술형 일자리 혹은 경험 기반 프리랜서로의 전환이 대안입니다. 실용 팁.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다면 중장년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 블로그 콘텐츠 제작, 영상 편집 등 디지털 프리랜서 업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인 미디어로 월 1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60대도 적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 폭탄도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 놓치기 쉬운 복병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월 12만 원 수준이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자마자 2,53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실용 팁. 퇴직 전 미리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최대 3년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분할 수령하는 것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5. 관계의 단절도 무섭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월급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소속감과 인간관계도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는 정신적 외로움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중년 남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용 팁. 퇴직 전부터 회사 밖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또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쯤은 만들어두는 것이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점. 중요한 건 돈이나 직책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은퇴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52세 대기업 부장 김상민 씨가 겪는 요즘 매일 아침이 즐겁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일도 없다. 그런데도 그의 통장에는 매달 4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가 배당주 투자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 건 10년 전 42세 때였다. 당시는 회사 생활도 바쁘고 주식 투자도 막연하게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선배 한 명이 퇴직 후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지만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라도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부동산? 사업? 주식? 그가 수많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배당주 투자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배당주는 일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 후 10년, 김상민 씨는 이제 회사의 월급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 퇴직 걱정도 노후 걱정도 없다. 그가 어떻게 배당주 투자를 했고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가 직접 경험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를 위한 핵심 전략을 공유해 보려 한다. 1.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배당주 투자란? 배당주 투자는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을 나눠 받는 투자 방법이다. 즉,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 왜 배당주 투자가 직장인에게 좋을까?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 확보, 연금처럼 돈이 들어온다. 그럼 실제로 김상민 씨처럼 배당주 투자로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2.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한 사람들의 사례. 사례 1. 월급의 30%를 배당주에 투자한 40대 직장인, 퇴직 후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다. 박진우 씨 48세, IT 기업 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후가 막막했다. IT 업계는 변화가 빠르고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는 50대가 되면 회사를 나가야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월급의 30%를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매달 200만 원씩 배당주를 사 모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배당 수입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달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만약 10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막막했을 거예요. 배당주 덕분에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당장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수입이 확보됐죠. 그는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례 2. 퇴직 후 공사판에서 일하던 55세 은행원, 배당주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다. 김영호 씨 55세, 전직 은행원은 퇴직 후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만난 지인이 그에게 배당주 투자를 추천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남은 퇴직금 일부와 알바로 번 돈을 배당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매달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배당금이 내 새로운 월급이 된 거죠. 사례 3 평범한 50대 주부, 배당주로 남편 없이도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다. 50대 주부 정혜진 씨는 남편의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컸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끊겼고 그녀는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평생 일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유튜브에서 배당주 투자를 접하게 되었고 용돈처럼 모아둔 500만 원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간 꾸준히 배당주를 사 모은 결과 이제는 매달 18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주식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배당금 들어왔는지 확인할 정도예요. 이걸로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그녀는 이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3. 배당주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다. 배당주 리스트를 조사하라.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찾는다. 소액부터 투자하라. 월급의 1020%를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감을 익힌다. 재투자를 반복하라. 받은 배당금을 다시 배당주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커진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라. 단기 시세 차익보다 꾸준한 배당 수입을 목표로 한다. 당신도 배당주 투자로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삶을 불안해한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배당주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 방법 중 하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 일주라도 배당주 투자를 시작해보자. 몇 년 후 당신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삶, 배당주 투자로 가능한가?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당주 투자다. 월급처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를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연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로 정말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배당주 투자의 현실적인 수익 구조,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배당주 투자의 현실적인 수익 구조.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 단순히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더 복잡하다. 배당주 투자의 핵심은 배당률, 배당 성장률, 그리고 복리 효과에 있다.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란? 배당률은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고 연간 5천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5%다. 즉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5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고 일정 금액이 되면 월급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배당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기업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기업이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당 성장이 꾸준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코카콜라 코커-콜러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왔다.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 배당금을 받자마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당주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받은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약 1.6억 원이 된다. 2.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배당주 투자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무턱대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자. 배당이 높은 종목만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된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배당률이 10% 이상이라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배당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분산 투자 필수. 한두 개 종목에만 몰빵하는 것은 위험하다.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51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 ETF인 VYM 고배당 ETF이나 한국에서는 TIGR 고배당 ETF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손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세금 고려하기. 배당 소득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후 실수익을 계산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 배당주는 세금이 22% 부과되므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도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3.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하는 실전 전략. 배당주 투자로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1.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 세우기. 배당주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사례. 45세 직장인이 월 10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하면 10년 후 55세에 월 25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 이 배당주와 성장주를 적절히 섞기. 배당주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도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삼성전자, 애플, MS 같은 기업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 예시. 한국 배당주 삼성전자, SK텔레콤, KT&G 한국전력. 미국 배당주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맥도날드, P&G. 전략 3월 배당 ETF 활용하기.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월배당 ETF에 SPHD, JPI, QILD를 활용하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추천 ETF 예시. SPHD 고배당 저변동성, QILD 기술주 월배당, SCHD 꾸준한 배당 성장. 결론. 배당주로 퇴직 후 월급을 만들자.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월급의 1030%를 배당주에 투자하기.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 극대화하기. 10년 후 은퇴를 대비해 꾸준히 모으기. 지금 당신이 투자하는 배당주 한 주가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 배당주 투자를 통해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삶을 만들어 보자. 퇴직 후의 삶은 한때 꿈꿨던 여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던 5060세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가 결합되면 퇴직 후의 삶은 지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다루며 3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퇴직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충격과 절망. 5060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릅니다. 사례로 어씨는 은퇴 전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으나 퇴직 후 월 수입이 연금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큰 지출을 감당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에 직면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노인이라는 꼬리표는 어씨가 가진 경력과 능력을 묻어버렸고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단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 퇴직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전 활발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인간관계로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나면서 만남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의 동료였구나라는 씁쓸한 현실을 체감하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모임이나 취미활동으로 소속감을 느껴보려 했지만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심리적 위축은 곧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자존감의 붕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C씨는 3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도 쓸모가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에 시달리며 점차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는 생활은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함을 느끼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며 해결책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신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봉사, 혹은 새롭게 배우는 기술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 지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현실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도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잃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C씨가 자존감의 붕괴를 경험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컨설팅 업무나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 작가로 활동하며 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의미를 찾고 점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단절은 퇴직 후 외로움과 우울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클럽, 동호회, 봉사단체와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크게 낮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속감은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3. 새로운 기술과 취미 배우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퇴직 후에도 두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씨는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며 퇴직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운동 등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4. 심리적 건강 관리. 퇴직 후에는 심리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퇴직 후에도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C는 자존감의 붕괴로 힘들어했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은 있다. 퇴직 후의 삶이 지옥이 될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지는 얼마나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활동, 새로운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심리적 건강 관리 등은 모두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060세대가 퇴직 후 직면하는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 첫걸음이 퇴직 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과장으로 30년을 버텼으면 월 300이면 노후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식 날 박 과장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보너스처럼 받은 퇴직금, 아직은 팔팔한 몸, 공기업 출신이라는 자존심까지.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는 저한테 이렇게 털어놨어요. 회사 문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월 300? 한 달도 안 돼서 200이 날아가. 내가 뭘 잘못 계산한 거지? 웃으며 시작했다가 끝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사실 박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달콤한 계산에 속아 은퇴 후 인생 최대 위기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지금 딱 내 얘기 같다 싶은 당신에게 드리는 현실 체크리스트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전 회의록입니다. 구어체 그대로 친구에게 얘기하듯 풀어볼게요. 본문 노후 계산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1. 고정비의 숨은 지뢰를 깜빡했다. 직장 다닐 땐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빠져도 다시 채워졌죠. 은퇴 후엔 다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계속 변수예요.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고정비에 물가 상승이 얹히면 월 300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2. 가족 변수는 숫자로 안 찍힌다.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부모 요양 엑셀 시트엔 안 보이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훅 빠져나갑니다. 이젠 애들도 큰돈 안 들지 했다가 신혼집 보증금 지원에 허리가 휘는 경우가 태반이죠. 3. 건강은 자신 있다. 착각이 통장 잔고를 삼킨다. 60대 초반까진 멀쩡해도 65세 넘으면 유병률이 80%를 넘어요. 고혈압, 당뇨는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 항목입니다. 약값, 검사비, 보조기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례 58세 박 과장, 월 300 vs 양가 부모 부양비. 박 과장은 퇴직 직후 부모님 두 분 다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장기 요양 등급 3 본인 부담 월 35만원. 간병인 파트타임 월 70만원. 왕복 고속버스비 월 20만원. 부모님 댁 오가는 교통비까지 합치니 매달 130만원이 의료 돌봄비로 빠집니다. 박 과장은 한숨 쉬며 말했죠. 300 중 130이 고정으로 나가니 사실상 생활비가
170이야. 애 학자금 대출 40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 교훈 노후나와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촌까지 포함한 가족이란 변수, 반드시 비용으로 환산해야 해요. 사례 61세 이 팀장, 월세 50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지방 공기업이라도 사택이 아닌 전세 살던 이 팀장 부부. 금리 폭등으로 갱신 때 전세 대출이 막혀 하는 수 없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1억 은행이자 2.5% 상실. 월세 50만원 고정 지출. 관리비 주차비 포함 시 주거비 70만원. 연금이 260 들어오는데 주거비로 70이 나가. 물가 올랐으니 생활비 250은 써야 해. 결국 적자야 적자. 교훈 주거 형태가 바뀌면 노후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전세 자가월세 시나리오를 모두 돌려보고 최악의 케이스까지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사례 60세 박 부장, 건강엔 자신 있었는데 수술비 폭탄. 주 사회 헬스장에서 땀 흘리던 박 부장은 무릎, 연골이 찢어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급여 포함 수술비 450만원. 재활치료 3개월 120만원. 통원교통비 30만원. 보험료 아껴보겠다고 실손을 갱신형으로만 뒀거든. 자기 부담금 30%라더니 수술 한 번에 170 이내에 못 키더라. 수술 재활 운동 쉬는 동안 소득도 0원. 30년 모은 적금 하나를 깨고서야 겨우 막았어요. 교훈 60대는 큰 병 한 번이 통장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손 암 보험 등은 해지 대신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만 기억하자. 지출 시나리오를 최악부터 짠다. 월 300이 아니라 월 450도 써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공포를 먼저 체험하면 대책이 보입니다. 소득 파이프라인은 2줄 이상. 연금 외에 작은 알바 디지털 노마드 소규모 임대라도 만들면 위기 때 버틸 체력이 생겨요. 건강 주거 부양비는 3대 리스크 계좌로 분리. 통장을 색깔별로 나누면 무너지는 속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고 리셋 버튼이다. 박 과장은 요즘 새벽마다 동네 재래시장에 나갑니다. 도매 물류 보조로 월 80을 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랑 부대끼니 우울이 가신다고 웃더군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월 300의 함정 앞에 서게 됩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지금 엑셀을 열고 숫자 뒤에 숨어있던 현실을 끌어내 보세요. 틀린 계산표를 뜯어고친 그 순간 은퇴 후 인생 최악의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그럼 오늘부터 다시 계산하면 돼. 이 말,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일지 모릅니다. 나의 말.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글 노후 재정 설계 전문가 김성은 가명.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부부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니까 앞으로 큰돈 쓸 일은 없겠지 했어요. 30년 경력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가 퇴직 12년 내에 생활비 부족, 예상치 못한 지출, 배우자와의 갈등, 우울증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은퇴 설계는 현실과 괴리된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월 300만 원이 무너지나? 1. 고정비 과소평가. 은퇴 후 지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높은 수준으로 부과. 관리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은 매년 인상. 연금 소득 대비 세금 부과도 존재. 즉,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10만 15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변수 지출이 더해지면 300만 원은 금방 무너집니다. 2. 부양비의 덫. 가장 간과되는 항목이 바로 가족 부양비입니다.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부모 요양 등은 단기적이며 고액 지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로 58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로 매달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자녀 결혼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한 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3. 질병사고 리스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은 60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 증가, 비급여 항목 확대 등으로 한 번의 수술이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1. 최악 시나리오 기반의 재정 설계. 연금이나 금융 자산만으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월 300만 원 지출 기준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지출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변수, 시뮬레이션 질병, 배우자, 부재, 자녀 지원 요청 등을 포함해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파이프라인 다변화. 연금 외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노후 알바 도서관, 공공근로 등. 디지털 기반 부업 온라인 교육, 블로그 수익, 유튜브 등. 소규모 임대나 텃밭, 작물 판매 등 지역 경제 참여. 이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우울감 해소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출 통장 구조화. 의무 지출, 변동 지출, 비상 지출을 통장 또는 계좌별로 분리해 관리하세요. 의료 비장 기요양 대비 전용 통장, 고정비 자동이체 전용 통장, 여유 자금 및 투자용 통장. 이렇게 분리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어디를 줄여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 게임은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 수입은 줄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정 운영 방식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현재 기준의 평균치일 뿐이고 노후는 변수가 훨씬 많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후 3년, 특히 초기 12년의 재정 관리가 인생 30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트와 엑셀을 꺼내 리스크 중심의 은퇴 재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절망을 막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